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차여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임 정부 그리고 야권을 겨냥한 듯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야권 역시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인물이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누굽니까? 네, 힌트를 드리면요. 전 정부 집권 7년 차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제죠. 문재인 정권 인물일 텐데요. 바로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네. 탁 전 비서관 이 들국화 자우림 유명 가수들의 연출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문재인의 운명 이 북콘서트를 연출한 기획가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청와대 로고가 박힌 비공식 브리핑 1호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정부 비공식 대변인실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계정 명의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호 브리핑에 적힌 내용을 보시면요. 이 새는 좌우의 날개를 가지고 어디로든 날 수 있어야 한다. 날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건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최근에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양 날개에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맞아요. 이 표현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임재 변호사, 이게 지금 민지숙 기자가 잠시 설명을 해준 전 정부 비공식 브리핑 네. 자료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아까 우리도 봤지만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걸 빗대서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귀요미일 수도 있다. 이거 수학이 아니고 저희가 장난식으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거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오늘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게. 네,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끈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을 빗대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비판을 했더니 이에 대해서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은 0이 될 수도 있다는 비유로 받아쳤는데요. 네. 앵커님, 사실 우리가 어떤 나의 생각을 전하려고 할 때 적절한 비유와 또 적절한 유머가 섞였다면은 가장 좋은 또 주장하는 말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귀에도 쏙쏙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번 비유 사실 1 플러스 1 등장한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쏙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요. 사실 지금 중요한 게 1 플러스 1이 2인지 귀요미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어떤 게 안전하다는 건지, 우리 정부는 어떤 안전한 대책을 하고 있다는 건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비유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두고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비판이었다. 이렇게 또 칭찬하는 또 더한 비판도 좀 기대해보겠다.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있는 반면요. 유치하다 이런 또 반응도 있었고요. 네. 지금 전 정부 비공식 브리핑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상태인데 청와대 로고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브리핑을 하고 의견을 또 SNS에 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주요 현안에서요 전 정부가 거론되는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잼버리 대회도 그렇고요. 이렇게 철군 누락 아파트 논평할 때도 그랬고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탁 전 행정관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몹시 피곤합니다. 이제 집권 7년쯤 되니까 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든 책임을 자꾸 돌리니까 네. 전 정부 혹은 전에 있었던 혹은 전임자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을 탓할 수밖에 없는데 뭐 본인들이 컨텐츠가 없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도 되지만 저로서는 조금 반성도 하게 되죠. 우리가 집권 7년 차를 맞아서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김준일 에디터, 저번에 한번 집권 7년 차 표현 썼다가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집권 7년 차 맨 앞에 지금 전면에 내세우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지금은 비판적으로 돌아선 그 그룹,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팸코라든지 FM 코리아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과 문재인은 뭐가 다르냐, 이 정권은.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의 뭐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데 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그런 이제 풍자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전 정부를 공격하고 뭐 이러면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전 정권에서 공산주의 세력에서 검찰총장하는 당신은 뭐냐, 뭐 이런 류의 밈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사실은 탁현민 씨가 이제 가져오는 거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욕하고 윤석열 정부도 욕한다라는 의미이기는 해요. 아하.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탁현민 씨가 이제 전 우전비서관이 가져오는 맥락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비난하는데 당신도 그 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것 같고, 일종의 이제 풍자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1+1은 뭐 귀요미 이것도 이거를 뭐 그러니까 1+1을 100이라고 해놓고 이런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우스개로 풍자로 받아들이겠다. 이거 집권 7년 차도 이런 풍자, 조롱, 미러링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위원장님, 요즘에 이제 건건마다 탁현민 전 비서관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중해라, 이런 비판도 좀 나오거든요. 글쎄 뭐 참 그렇게 잘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 정부에서 청와대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낯을 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보면 정권이 보통 한 이제 10년 정도 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네네. 자, 그런데 지난 정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이루어진 정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정권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뭐랄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지대한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게 탁현민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잘했으면 정권이 바뀌었겠습니까? 국민이 그 다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실패, 자, 그거 할 때 탁현민 씨는 뭐 했죠? 그리고 남북 관계 그렇게 열심히 쇼를 잘 해놔놓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파탄 났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비판은 지금의 야당이 한테 넘겨주시고 저는 전 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말할 자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실패를 지금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와서 계속 조롱하듯이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지금의 야당에 있는 분들도 이런 거에 박수를 치겠냐고요.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가 정권 교체 됐겠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자중하면서 결국은 다음에 또 힘을 길러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야지 지금 당장 나와서 저런 식으로 조롱하고 한다고 해서 7년 차? 과연 이게 지금 7년 차입니까?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청와대 로고가 있으면서 예전에 청와대 이전할 때 본인들은 그냥 거기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장난, 정말 전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의전 비서관까지 했던 사람으로서의 말이라고는 너무나 가볍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는 탁현민 전 행정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제 살던 동네로 돌아왔고 또 약속드린 대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부유해졌습니다. 저는 자유이 됐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여권에서 보니까 이 탁 전 행정관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잊혀지고 싶은 게 아니고
잊혀지고 싶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간파해서 이러는 거다 이런 추측 내놓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잊혀지고 싶다 공언했으나 그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 대외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간파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탁현민 전 비서관의 이제 행보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거를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탁현민 비서관한테. 근데 이제 알아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공개적으로 이 정치 현안의 목소리를 낸 거는 정확하게 전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서훈, 박지원 기소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저기 누구였나요? 하태경 의원이 맞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다든지, 뭐 반박을 하고 홍범도 장군 뭐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지우거나 문제를 삼았을 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이제 뭐 정치 개입이냐 아니면은 뭐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거냐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굉장히 싫어했던, 예전부터 알려져 있지만은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좀 혐오까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이거를 정격적인 뭐 정치 등판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오바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의 업적이 훼손되거나 폄하되는 것에는 좀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거고, 탁현민 비서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신전심이 아닌가, 본인이 이제 일했던 정부로서 그 정도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지금 뭐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뭐 잼버리 대회,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해서 김준일 에디터는 이제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반박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 보면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정말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은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인들 말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정치를 한번 하다 보면 잊혀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아마 그런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게 항상 대중과 호흡하는 자리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산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여론의 장에 있을 때 항상 본인의 가치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면 저런 식으로 하지 않죠. 책방을 내고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매일 사실은 지지자들이 와서 책도 사주고 만나기도 하고. 네. 그거는 뭐 잊혀지고 싶은 게 아니죠. 더 기억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매일매일 기억되고 싶은 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인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따르던 정치인들이 뭔가 이제 이재명 체제 하에서 뭔가 소외되고 뭔가 뭐 밀려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정책 미래를 또 본인이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 세력들은 항상 세력화를 하고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왜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지금의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본인을 따르는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다음 국회에서 뭔가 등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행사해 주기 바라는, 저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메시지와 결집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뭐 매일같이 그 관광버스들 지금 이 앙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이 과연 뭘 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결집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SNS로만 하지 않겠죠. 그건 앞으로 어떤 보면 어느 정도의 친문의 정치 세력화는 저는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탁현민 전 행정관의 목소리 요즘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떤 현안에 어떤 표현을 써서 의견을 제출할지 탁현민 전 행정관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